네, 안녕하세요.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치과 진정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치과 진정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치과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좀 알고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면서 치료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과 수면 마취를 이야기할 때 혹은 치과 진정법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경로의 약 투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경구 투여, 두 번째가 흡입 투여, 세 번째가 정주 투여입니다. 이 중에서 흡입, 정주 이런 것보다는 경구 투여가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 대부분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초로 고려하는 치료 진정법이 되겠습니다. 경구 투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약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해서 진정법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 경구 투여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약제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수면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른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약제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적정에 있습니다.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깊이 혹은 마취가 시작되는 그 개시 시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는데요.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게 대사되는 속도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약제를 투여를 하고 원하는 시점에 보다 훨씬 뒤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곤란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몸에 있는 그 수분의 양이나 지방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약제를 투여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투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소화가 돼서 발현이 될 때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깊이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적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익숙한 방법이 흡입 진정인데요. 흔히들 알고 계신 그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웃음가스, 요거를 흡입 진정의 그 가스로 에이전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 가스는 이름은 실제로는 나이트러스 억사이드 혹은 이산화질소, 영어로는 N2O라고 불리는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많이 쓰기 때문에 소아치과에서는 웃음가스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고요. 웃음가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가스를 흡입했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낄낄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웃음가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꼭 뭐 아이들한테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성인들에게도 좋은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성인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가스만 가지고는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웃음가스와 산소를 같이 혼용해서 환자한테 공급하게 되고요. 30%의 최소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보다 낮아질 일은 없고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을 드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빠른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코에다 마스크를 끼고 입을 벌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코로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그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상기도 감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적응증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해서 코를 가리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폐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금방 특히나 구토 환자한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 사용하는 거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주 진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정주 진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깊은 심도로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효과를 아주 편안하게 적정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이라는 것은 심도를 우리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조금 깊은 진정이 필요하면 조금 더 양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가벼운 진정 상태로 우리를 환자를 유도하고 싶으면 약제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바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치료에서는 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고요. 그다음에 가장 장점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주진정법 약제인 미다졸람의 경우에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진료 내용을 사실 기억을 못 하시고 나중에 편안하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나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다졸람의 경우에는 안전하다라는 거. 약의 안전역이 넓어서 작은 용도를 투여하거나 많은 용도를 투여를 해도 대부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요. 심지어 너무 깊은 진정에 빠졌을 때는 바로 약제 효과를 돌릴 수 있는 역전제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 미다졸람의 약제가 치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이게 전신마취랑은 다른 거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전신마취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간 정도의 그 정주법을 이용한 진정법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는 치료고요. 전신마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신마취는 보통 흡입마취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온도 떨어지고요. 자발적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 의료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진정법은 기본적인 호흡 그리고 반응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치료를 좀 도와주는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제가 뭐가 중요하냐 아니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치과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게 뭔지에 대해서 미리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정확한 치료 그 방법론을 선택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면 치료 혹은 수면 마취법 혹은 치과 진정법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과 진료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